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시고 15초만 들어보세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금 사둬야 하나? 예금 금리 떨어진다는데 어떡하지? 달러는 지금 사도 될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이 오늘 보실 영상 중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왜냐고요? 지난주에만 제게 이런 문의가 47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주변에서 금 사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 사야 하나요? 은행 직원이 자꾸 전화해서 예금 갈아타라는데 진짜 갈아타야 할까요? 뉴스에서 달러 환율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이 가진 그 불안감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릴 거,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전직 은행 PB 출신 재테크 멘토 김현우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은행 자산관리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상담한 시니어 고객님만 해도 정확히 세어보면 3,7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자산 규모도 다양했습니다.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0억 원이 넘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놀라운 건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금 사둬야 하나요? 예금 금리 떨어진다던데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달러는 조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특히 요즘 이 질문의 빈도가 정말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통씩 전화가 옵니다. 카카오톡 문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일까요?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경제 뉴스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아침에 보면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점심에 보면 예금 금리 연말까지 계속 하락 전망, 저녁에 보면 달러 1,400원 돌파할까? 뉴스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요, 각자 다른 말을 합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이웃은 나 금 1년 전에 샀는데 30% 올랐어. 너도 빨리 사. 시장에서 만난 친구는 금? 그거 이미 다 올랐어. 이제 늦었다니까. 은행 직원은 또 고객님, 지금 예금 금리 좋을 때 넣어두세요. 증권사 직원은 요즘은 달러 예금이 대세입니다.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어요. 다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내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이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표정을 보면 제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불안을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시간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재테크를 고민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가진 돈을 잃지 않고 마음 편하게 지키고 싶어서 고민하시나요? 제가 20년 동안 시니어 고객님들을 상담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재테크를 고민하십니다. 돈을 더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잃지 않고 마음 편하게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와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30대에는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불릴까? 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까? 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진 돈이 잘못되면 다시 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슬픈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돈을 벌 자가 절대 아니고 내가 가진 돈이 가장 안전하게 쉴 자리를 찾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가 유독 어렵게 느껴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느끼셨나요? 나만 모르는 건가? 다들 아는 건가? 이런 생각 드셨나요? 아닙니다. 그거 청취자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특이한 시기입니다. 금, 예금, 달러가 동시에 흔들리는 매우 드문 변화의 시기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금융권에 있었지만 이렇게 세 가지 자산이 동시에 복잡하게 움직이는 건 처음 봅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A 교수는 금을 사라고 하고 B 애널리스트는 금은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도 PB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왜 나는 모르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어려운 용어 1절 쓰지 않겠습니다. 초등학생 손주에게 설명하듯이 아주 쉽게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하나하나 다 답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72세 이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정순 어르신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정순 어르신은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약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부부가 검소하게 살면 노후를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이정순 어르신은 평소 예금에만 넣어두고 사셨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셨거든요. 투자는 위험하다. 예금이 최고다. 이게 어르신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주변에서 계속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금값이 계속 오른다더라. 전쟁 나면 금만 남는다던데. 미국 경제 불안하니까 금이 답이야. 처음에는 무시하셨대요. 나는 예금만 믿어. 금 같은 건 관심 없어. 그런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뉴스를 켜면 금 얘기, 골프장 가면 금 얘기, 성당 가면 또 금 얘기. 특히 친한 친구 한 분이 나 금 작년에 샀는데 벌써 20% 올랐어. 이렇게 자랑하더랍니다. 그날 밤 이정순 어르신은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나만 가만히 있는 건가? 나만 손해보는 건가? 다들 금으로 돈 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결국 며칠 뒤 이정순 어르신은 결심하셨습니다. 나도 금을 사야겠다. 그리고 주변 분들이 추천해준 금 판매점에 가셨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결정하셨습니다. 무려 3천만 원어치를 한 번에 금으로 바꾸셨습니다. 전체 자산의 약 17%.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구매 당시 금 시세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기분이 좋으셨답니다. 드디어 나도 금을 샀다. 이제 나도 손해 안 보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으로 금 시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먹고 또 확인, 저녁 먹고 또 확인, 자기 전에도 또 확인, 하루에 대여섯 번씩 금 시세를 들여다보셨답니다. 그런데 금값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횡보했습니다. 조금 오르면 다시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면 다시 오르고 2주가 지났을 때는 오히려 처음 산 가격보다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순 어르신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아, 괜히 했나 봐. 내가 왜 이걸 샀지? 그냥 예금에 놔둘 걸?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금 시세를 확인하는 게 고통스러웠다고 하세요. 결국 2주 뒤 제게 상담 예약을 하셨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피곤하고 불안하고 후회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김 선생님, 괜히 했나 봐요. 금 샀는데 떨어졌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매일 시세만 보고 있어요. 이정순 어르신이 진짜로 속상했던 건 돈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2주 만에 큰 손실은 아니었거든요. 몇십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을 힘들게 한 건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금으로 돈 벌었다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매일매일이 괴로웠던 겁니다. 저는 이정순 어르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 거. 금은요, 벌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눈을 크게 뜨시며 네? 그럼 뭐 하러 사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나이의 금은 보험이에요. 그러자 어르신의 표정이 조금 풀리더니 보험이요? 하고 되묻더군요. 네, 보험입니다.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보험료만 내죠.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은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험은 만약을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금이 바로 그겁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전쟁이 났을 때,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금은 그 자리에서 우리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정순 어르신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비로소 이해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매일 시세 볼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금은 시세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다하는 자산입니다. 그날 이후 이정순 어르신은 금 시세 확인을 그만하셨습니다. 6개월 뒤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훨씬 편안해져 계셨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대로 아예 안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있구나 하고 있어요. 이게 금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금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오르면 팔아서 차익 보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증권사나 은행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값이 계속 상승세입니다. 지금 사두시면 나중에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시니어 자산 관리에서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자산 전략은 크게 벌기보다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PB 시절 상담할 때 금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금은 버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입니다. 조금 더 강조하자면 금은 주식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PB 시절 상담했던 75세 박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중소기업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10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공장 매각 대금을 합쳐 약 5억 정도의 자산을 현금화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평소 투자를 별로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난 사업만 했지 돈 굴리는 건 잘 모르겠어. 이게 어르신의 말버릇이었죠. 그런데 작년에 지인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님, 요즘 금이 답이래요. 내 친구가 금 하는데 1년 만에 30% 벌었대요. 형님도 해보세요. 박영호 어르신은 처음에는 나는 됐어. 복잡해. 이렇게 거절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계속 연락을 했답니다. 형님, 진짜 지금이 기회래요. 더 오른다던데요. 결국 박영호 어르신도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그래, 5억 중에 1억 정도는 금으로 해볼까? 그리고 지인이 소개해준 곳에서 무려 1억 원어치를 한 번에 금으로 바꾸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평생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할 때는 매출이 얼마, 지출이 얼마, 이익이 얼마 이런 걸 매일 확인하는 게 습관이셨죠. 금을 사고 나서도 똑같은 습관이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금 시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얼마 올랐나? 어제보다 얼마 떨어졌나? 하루에도 서너 번씩 금 시세표를 들여다보셨답니다. 그런데 금이라는 자산은 주식처럼 단기간에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파동이 길고 완만합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조금 올랐는데 오늘은 왜 떨어졌지? 지인은 30% 벌었다는데 나는 아직 5%밖에 안 올랐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금값은 조금씩 올랐지만 박영호 어르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제게 상담 예약을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시더니 피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왜 이걸 하고 있나 싶어요. 주식은 안 한다고 했는데 금이 주식보다 더 힘드네요. 매일 시세 보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일 줄 몰랐어요. 저는 박영호 어르신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금은 그래프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다하는 자산이에요. 금은 수익률을 보는 자산이 아니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휴대폰에서 금 시세 앱 삭제하세요. 어르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래도 되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박영호 어르신은 정말로 금 시세 확인을 멈추셨습니다. 1년 뒤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 듣길 잘했어요. 안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냥 보험 하나 들어뒀다 생각하니까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금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럼 이제 금이 왜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 상황에서 자산 가치가 방어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주식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금 금리는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도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그때 금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멈췄을 때 금은 안전자산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분쟁, 이런 상황에서도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둘째,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만원으로 뭘 살 수 있었나요? 지금 만원으로는 그때만큼 못 삽니다. 이게 물가 상승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입니다. 10년 전 금 한 돈의 가치와 지금 금 한 돈의 가치는 오히려 더 올라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 효과가 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 뉴스가 안 좋을 때, 주변에서 불안한 이야기가 들릴 때, 나는 금도 조금 가지고 있어. 나는 대비하고 있어. 이런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네 글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금보험.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금을 얼마나 사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십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가진 자산이 1억 원이라면 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됩니다. 5억이라면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10억이라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더 많이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금은 보험입니다. 보험을 과하게 들면 오히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 금은 한 번에 사지 마세요. 나누어 사세요. 왜일까요? 금값은 매일 바뀝니다. 오늘 비싸면 내일은 쌀 수 있고 오늘 싸면 내일은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크게 사면 더 기다릴걸? 이런 후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나누어 사면 평균 매수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금을 사려면 한 번에 사지 말고 250만 원씩 4번에 걸쳐 사세요. 3개월에 한 번씩 편한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 구매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실물금은 기념용으로만 소량, 주력은 금통장 또는 소액 ETF면 충분합니다. 실물금은 보관도 걱정이고 도난 위험도 있습니다. 금통장이나 금 ETF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예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금만큼 안전한 자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예금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중 하나, 68세 정미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미자 어르신은 평생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합쳐 약 2억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투자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금이 최고야. 안전하고 확실하고. 이게 어르신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전부를 은행 정기예금에 나누어 넣으셨습니다. 어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 C은행에 5천만 원, D은행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누면 더 안전하겠지? 어르신은 안심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미자 어르신은 예금을 넣어두고 나서 거의 확인을 안 하셨습니다. 어차피 예금인데 뭐 확인할 게 있어? 만기가 돌아와도 자동 연장이 계속되고 있었고 어르신은 그것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어은행에 갔습니다. 다른 용무로 들렀다가 창구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1.8%입니다. 어르신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돌아오셨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다른 은행 앞을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봤습니다. 정기예금 특판 연 2.4%.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받는 건 1.8%인데 여기는 2.4%네? 급히 그 은행에 들어가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상품 누구나 가능한가요? 네, 고객님. 신규 고객도 가능합니다. 그때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5년 동안 더 낮은 금리를 받고 있었구나. 집에 돌아와서 다른 은행들도 확인해 보셨습니다. B은행 2.0%, C은행 1.7%, D은행 1.9%. 그런데 새로운 예금 상품들은 2.3%, 2.5%, 심지어 2.6%까지 있었습니다. 평균 0.6% 차이가 났습니다. 겨우 0.6%? 작아 보이시나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2억 원 기준으로 연 0.6% 차이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건 그냥 사라진 돈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새어나간 돈이죠. 정미자 어르신은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방치했을까?
조금만 신경 썼어도 며칠 뒤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한참을 자책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예금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뒀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저는 정미자 어르신에게 따뜻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라도 아신 게 다행입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면 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예금을 관리하는 2가지 핵심 원칙을요. 첫째, 자동 연장을 방치하지 말 것.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십니다. 예금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연장해 줍니다.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 연장될 때 적용되는 금리는 대부분 기본금리입니다. 우대금리나 특판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훨씬 낮아집니다. 심한 경우 1%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기 한 달 전에는 꼭 은행에 연락하세요. 제 예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금리 좋은 상품 뭐 있나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둘째, 기간을 나누어 넣을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금리가 정점을 지나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예금을 한 번에 3년짜리로 넣으면 안 됩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3년 동안 낮은 금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넣는다면 2천만 원은 6개월, 2천만 원은 1년, 2천만 원은 2년.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금리 상황을 보고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더 떨어지면 더 짧게 넣고 금리가 다시 오르면 더 길게 넣으면 됩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 가실 때 이 한 문장만 꺼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중 가장 쉬운 것만 알려주세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은행 직원이 알아서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다 찾아줍니다. 인터넷 뱅킹 이용, 급여 이체, 자동 이체 등등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쉬운 조건으로 우대금리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달러입니다. 달러는 절대 욕심내는 자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달러 환율 오른다던데 지금 사면 돈 벌 수 있겠지?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달러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비상금입니다. 여러분 집에 비상금 있으시죠? 만일을 대비해서 서랍에 현금 조금 넣어 두시잖아요. 달러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환율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첫째, 해외여행 계획이 있을 때. 둘째, 자녀나 손주가 해외에 있어서 송금할 일이 있을 때. 셋째, 해외 직구나 구매가 예정되어 있을 때. 이 외에는 과하게 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달러도 금처럼 자산의 1020% 이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달러도 한 번에 사지 마세요. 조금씩 나누어 환전하세요. 환율은 매일 바뀝니다. 오늘 1350원이면 내일은 1340원일 수 있고 모레는 1360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버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입니다. 전체 자산의 510% 나누어서 사세요. 예금은 자동 연장 방치하지 말고 기간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달러는 비상금입니다. 1020% 이내로 조금씩 나누어 환전하세요. 이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내 돈 어디에 두어야 할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준이 생길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바로 흘러들어오는 노후 월급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한 줄만 있어도 노후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금처럼 월급처럼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은행 PB 출신 재테크 멘토 김현우였습니다.